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MC이자 천안시민인 시민보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 시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정보와 각종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천안 시민들이 방송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네 TV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설레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누구보다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수험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천안 출신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철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변범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수학과 20학번 장수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합격한 거 어디 있는지. 저는 일단 고려대랑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시립대까지 4개 붙었습니다. 떨어진 거는. 서울대랑 연세대요. 한소리는. 논술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썼는데 연세대학교만 붙였고 학생부 종합으로 고려대학교 학추 투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를 썼는데 건국대학교만 붙고 이스트 계열,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를 썼는데 여기서 유니스트만 합격하고. 네. 천안중앙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천안에 있는 공립이지. 그래서 공립학교인데 그냥 일반고. 네, 지방 일반고. 지방 일반고고. 뭐 학교에 대해서 짧게 그냥 뭐 할 얘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느꼈을 때 저는 문과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약간 과학중점학교라고 해서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거로 인식이 돼가지고 내신 따기는 정말 쉽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여기다 넣게 하더라고요. 과학 중점학교라서 솔직히 다른 일반고에서는 과학 2과목을 배운다고 해놓고서 그냥 원과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과학 2과목 4개를 다 배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이과에도 2과목 2개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활동 같은 게 많아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그런 걸 잘 밀어주는 편이에요. 과학 중점 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과학 중점 학교면은 과학 고등학교처럼 과학 2과목 4개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지정해 놓은 게 과학 중점 학교라는 거지. 약간 나는 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한솔이는 일단 한솔이는 수학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나는 왜 공부했을까에 대해서 어떤 동기나 일단 저는 부모님이 맞벌려서 꽤 어릴 때부터 그냥 형 따라서 같이 학원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수학하다 보니까 할만하고 학원에서 뭐 높은 반 들어가고 선행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뭐 특별한 목표 가지고서 내가 진짜 이것만은 꼭 끝내놔야지 아니면 뭐 내가 이 과목 진짜 엄청나게 잘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그냥 바로 취직 같은 거 할 것도 아니니까 지금 공부해놔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됐네요. 범수는 그럼 왜? 저는 일단 공부를 2번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딱 입학할 때 저는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하자고 생각을 했냐면 공부하는 약간 범생이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자. 내가 약간 범생이처럼 한번 살아보자. 나는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학 첫날에
학교에서 막 앞에서 막 학교가 뭐 어떤지 설명하고 있는데 저 여기서 막 개념 원리 약간 푸는 척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제 저 스스로는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그래도 뭐 컨셉이라고 해도 일단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저희 학교 딱 그 뭐지 보면 약간 명언 같은 것들이 약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복도 같은 데 막 써 있어요. 알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갑자기 아 이제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바로 기숙사 신청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 수학과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약간 막 이렇게 혼자 있고 약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약간 그래가지고 막 약간 남들이랑 대화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데 겨울방학에 그 제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약간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토론 이제 아이들이랑 막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방학 때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아 나는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약간 뭔가 옳은 거를 약간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뭘 하지? 약간 그래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는데 처음에는 윤리교사를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을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철학 교수를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둘 중에 붙는 데를 쓰자. 그래서 윤리교육과가 서울에 서울대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자 대학교에 이화여대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건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가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대학교에 윤리교육과가 없어서 철학과를 쓰게 된 거죠. 저는 장래희망도 딱히 정해진 게 없고 어느 특별한 거에 관심도 없다 보니까 일단 공부는 해놨고 어느 정도 기초는 마련해야 하는데 무슨 과를 갈지 무슨 대학을 갈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 쪽으로 계속 해놨으니까 수학과를 가보자 하고 물론 성균관대랑 한양대는 유리한 과가 있다 보니까 좀 좋은 과. 그 과로 썼긴 했는데 연세대학교는 일단 그냥 수학과로 쓰고 그 학생부 종합 같은 데도 다 수학과로 썼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잘하는 거고. 그럼 언제 정한 거야? 그 지원할 때, 서류 쓸 때. 그때 고민을 한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신방중학교 졸업하고 그 충남과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현재 카이스트 19학번 신소재공학과 재학 중인 고영현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신방중학교를 다녔는데 신방중학교가 과학중점중학교로 선정이 됐었어요. 제가 다닐 때. 그래서 그 과학 동아리도 학교에서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고 또 그 꼭 과학 동아리원들이 아니더라도 과학 시간에 이래저래 실험을 많이 해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좀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제가 막상 과학 동아리가 아니어서 과학 중점 학교가 정확히 어떻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그 고등학교 때 다른 중학교에 나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확실히 저희 중학교가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그 대표적으로 불꽃색 실험이라던가 이런 실험 같은 건 훨씬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학 쪽으로 좀 더 과학 쪽을 좀 말 그대로 중점을 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그 특목고를 들어가게 돼서 특목고에서도 잘할 수 있다면 입시에 유리한 건 맞는 말이지만 그 본인이 특목고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지도 잘할 수 있을지 확실히 장담이 안 된다면 그냥 그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좋은 뭐 좀 명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지스트를 원서를 내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모두 붙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름만 듣고 상상도 못했던 학교가 제 학교가 된다는 느낌이니까 원서 결과 하나하나 발표 날 때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제 성적이 딱 그 성적을 봤을 때 서울대는 뭔가 좀 힘들겠다라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러려니 싶었고, 또 제가 또 막상 입시 때는 그렇게 대학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 공부 재밌게 할 수 있는 대로 뭐 아무 그 되는 데를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크게 아쉬웠던 거나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신자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소재, 즉 재료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재료의 꼭 재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책 탁자 혹은 이 앞에 있는 이 책에 있는 이 종이 그 플라스틱 재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재질 같은 거의 특성을 연구하고 또 그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서 우리가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쉬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진로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물체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소작과를 나와서 딱 어디다라고 이렇게 진로가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 뭐 독특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또 화학 쪽, 석유화학 쪽도 많이 진로 그 선배님들이 진로로 많이 가시게 되고 또 네, 이 두 곳을 주로 가시고 또 나머지 다른 여러 종류의 기업에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꼭 카이스트가 아니다 다른 학교에도 전부 다 신소재공학과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신소재공학과가 화학에 가까운,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고 신소재공학과가 되게 화학에 가까운 과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신소재공학과에 지원을 했었는데 또 그 막상 그 대학에 들어와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과를 정하지 않고 2학년 올라가면서 과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신소재공학과가 어떤 과인지 다시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본 신소재공학과는 화학도 물론 중점을 두지만 다른 그 분야의 지식도 뭐 물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코딩 쪽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그 화학만 배운다라는 느낌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되게 오히려 저에게는 넓은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신소재공학과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초까지는 그 과학 쪽을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 제 장래희망은 기자였어요. 완전 문과 쪽. 그러다 그때 그 문과 쪽이었는데 취미로 다니던 그 과학학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한번 과학고 써보는 게 어때? 해서 과학고를 지원을 했다가 덜컥 붙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과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선행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과학도 그 미리 공부해본 경험도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네. 선행을 남보다 안 했다고 남보다 아는 게 적다고 미리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미적분을 한 번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첫 과학 시간부터 미적분을 사용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적분을 몰라서 그때 그 과학 시간을 통으로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왜 나만 이해를 못하지? 나만 진짜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족함을 알고 노력을 하니까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들에 비해 선행이 안 돼 있더라도 그리고 꼭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어렵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는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그 교과서를.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이어서 글을 읽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글을 읽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되는 교과서는 진짜 읽고 반복해서 20회독 이상 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진짜 얘는 페이지까지도 외우고 그 본문 내용까지도 그대로 외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많이 읽는 게 제 공부 방법이라고 하자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 이걸 배워서 내가 일상생활에 나중에 어디에 쓰겠냐. 이건 일상생활에 필요가 없는 그냥
소위 말하는 대학을 위해서 배우는 공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상생활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많이 보이고 그걸 찾는 게 재밌어서 저는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에 그 수도관이 얼어서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액체는 얼어도 용기를 깨트리지 않는데 물만 그 얼으면 그 부피가 커져서 용기를 깨트리는데 그거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답이 나와 있지만 그걸 배우지 않더라도 엮어가서 그 답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공부가 일상생활이랑 그 너무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상생활과 좀 연관지어서 그 자기가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연관지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배운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혹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공부 스타일이 되게 책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우려 노력은 하지 않는데 그 책이 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는 항상 그냥 매 시험마다 친구들이 이 그림 어디 있어 하면 몇 쪽이 한 여기쯤 하면 대충 다 맞추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 1쪽부터 한 90몇 쪽까지 시험 범위였는데 본문의 경우에 한 1쪽부터 40쪽 초반까지는 진짜 그 안 보고도 읊을 수 있는 정도가 된 적이 있어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데 친구들도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또 그 책에서 그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선생님께 질문 드렸는데 선생님도 그 용어를 처음 보는 용어에서 내가 되게 책에서 굳이 볼 필요 없는 쓸데없는 부분까지 꼼꼼히 공부했다라고 스스로 좀 느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네. 저는 운동으로 풀었습니다. 그 공부를 시험 기간에는 4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고 또 그 수업 시간에도 졸지 않고 진짜 한 번도 안 졸았고 또 그렇다고 중간중간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자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그 생활과 같이 전 또 하루에 2~3시간씩 심지어 시험 바로 전날이어도 배드민턴 치고 싶으면 그냥 체육관 가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 상관 안 하고 계속 쳤었거든요. 그렇게 운동으로 열심히 했던 게 제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쳤을 때 좀 기분을 풀어주는 그 휴식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동생의 입시를 보면 완전 차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완전 잘하는 쪽은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잡고 더 자신의 장점을 늘리고 또 못한 조금 처지는 쪽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 기존에 부족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학교에서마저도 잡아주지 않으니까 더 처지고 그래서 네, 자기 중심을 잡는지 안 잡는지 따라 차이가 커지는 것 같고요. 동생을 보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입시를 겪은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대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가 딱 1년 대학생활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대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면 생활 때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수업 듣고 또 그 전날 늦게 자면 가서 수업 시간에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그리고 또 제가 학점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서 힘들게 다녔는데 또 작년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될 건데 뭐 비대면 수업에는 물론 실시간 강의가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하니까 편하게 막 가끔씩은 캠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안 감고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이 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좀 힘들었어도 대면 수업이 좀 열심히 살고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신소재공학과를 다니고 있고 또 신소재공학과 공부가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이래저래 화학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이 화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계획대로라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적어도 석사 과정까지는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연구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현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분명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천안이 좀
그 입시 부분에서 정보도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교 와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만 천안이 그렇다고 다른 곳에 비해서 뒤처진 곳도 아니거든요. 그 다른 지역에 그 인구수 비슷한 곳이랑 비교해도 학구열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천안이 무조건 서울에 비해서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꼭 천안이든 다른 데든 상관없이 그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본인이 열심히 하면 진짜 좋은 곳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 천안이라고 너무 또 서울이나 그런 좋은 데랑 비교하지 마시고, 또 그런 비교하는 것보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네, 그 대학을 조금 좋은 데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처음 찍어봐서 되게 말이 횡설수설하고 그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그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의 문화생활 소식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을 통해 제보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